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아침 6시 딱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 지혜를 얻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 케어유 뉴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연재하시는 아침마다 지혜, 그중에서도 해시태그 162 무엇이 남자를 만드는가 이 칼럼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소년들이 남자다움 이걸 어디서 배우는지 또 그게 그 친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요. 꽤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이 칼럼 내용이요. 이게 단순히 뭐 청소년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할 그런 지점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회 전체의 문제다. 네, 특히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칼럼에서는 시작부터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인용하면서 디지털 남성성, 영어로는 디지털 매스쿨리니티라고 하던데요. 이 개념을 소개해요. 네, 디지털 남성성. 예. 예전에는 뭐 아버지나 형, 아니면 학교 선생님, 동네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어렴풋이 배웠다면 이제는 인터넷, 특히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와 그 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실제로 커먼센스 미디어라는 곳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좀 놀랍습니다. 미국 남학생들의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75%가 넘는 아이들이 이런 종류의 남성성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75%요. 정말 많네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23 이상은 유해한 성고정관념, 그러니까 뭐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 감정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그냥 일부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라니? 이게 뭐 그냥 몇몇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또 심층 인터뷰까지 해서 밝혀진 거라고 하니까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네, 그렇죠.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콘텐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칼럼에 보면 아주 딱 와닿는 예시들이 있어요. 막 울퉁불퉁 근육질 몸매 자랑하고 번쩍이는 비싼 차, 돈다발, 심지어는 뭐 무기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여성의 시선을 어떻게 끄는지 무슨 비법처럼 알려주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화된 이미주들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점은 이게 그냥 보고 즐긴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칼럼에서도 그걸 지적하는데 이런 컨텐츠가 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요? 네. 끊임없이 화면 속의 그 이상적인 남자 모습이랑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끊임없는 비교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세대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거랑은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인 거죠. 훨씬 더 지속적이고 어쩌면 더 교묘한 사회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칼럼에서는 이걸 몸, 돈, 여자, 영향력 이 네 가지가 남성성의 지표가 된 디지털 세계의 특징이라고 딱 짚어 설명합니다. 몸, 돈, 여자, 영향력. 와, 정말 강렬하네요. 네, 이런 환경에서 자존감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역설적인 게요. 컬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겉으로 강한 남성성을 막 보여주는 컨텐츠를 많이 볼수록 오히려 소년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자존감은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강해지라고 하는데 왜 더 외롭고 약해지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하네요. 그걸 이해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아,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요? 그쵸. 사내 자식이 뚝 그쳐야지 힘들 티 내지 마라 이런 말들.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뭔가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둘째로 이 소셜미디어 환경이 이걸 더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SNS를 보면 막 남자는 강해야 한다, 지배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내 슬픔이나 불안함, 두려움 같은 걸 드러내면 바로 약한 남자,
루저 이렇게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반대로 그냥 입 다물고 강한 척하면 그게 또 쿨한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 보이고 숨겨야 쿨해 보인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공감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꼭 필요한 이 감정의 언어를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언어를 잃어버린다. 네, 더 크게 보면 이 감정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디지털 환경이 오히려 소년들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죠. 겉으로는 강함을 막 쫓아가는데 속은 점점 더 외롭고 취약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 디지털 환경의 또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정보의 질이나 출처보다는 누가 말하느냐, 아니 얼마나 퍼지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 네, 그렇죠.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이런 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보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한마디가 훨씬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퍼뜨리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왜곡되고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진짜 남자는 감정 같은 거 안 드러낸다. 여자는 휘어잡아야 된다. 돈, 성공, 이게 인생의 전부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들. 근데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영상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성공 비결이나 삶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운 거죠. 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군요. 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이런 걸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성공 모델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칼럼에 인용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심각해요. 남학생 6명 중 5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6명 중 5명이요? 네, 이런 온라인 컨텐츠 때문에 자기가 더 강인해야 하고 근육질이어야 하고 심지어 좀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여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느낀대요. 이야,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여학생들보다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압박도 느낀다고 하고요. 남학생들이요? 네, 외모 압박이 이제 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런 콘텐츠가 단순히 좀 왜곡된 남성상을 심어주는 걸 넘어서서 여성 혐오나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 혐오까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조사에서도 남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여성 혐오적인 메시지를 자주 접한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1명 이상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재미로, 농담으로 이렇게 소비되던 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칼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칼럼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현실 관계의 중요성이었어요. 네,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 네. 온라인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현실에서 가족이나 친구랑 맺는 그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네, 연구 결과도 딱 그걸 보여줍니다. 부모님이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좌절감이나 외로움, 우울감을 훨씬 덜 느꼈다고 해요. 아, 역시 대화가 중요하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부모님한테 자기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한 소년들이 전체의 79%나 됐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존감이 낮다고 답할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와, 79%의 절반이라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까 말한 그런 해로운 디지털 남성성 컨텐츠에 많이 노출될수록 역설적으로 부모님의 지지와 정서적인 교감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잡아주는 뿌리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현실 관계의 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제안하는 역할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그런 거 보지 마. 이렇게 막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능사가 아니죠. 오히려 아이가 뭘 보는지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대화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어떤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따라하는 게 널 행복하게 해줄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아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아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거.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칼럼은 말합니다. 네, 통제보다는 이해와 소통. 아주 중요한 메시지네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서 우리 기성세대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세대가 생각했던 남자다움은 주로 뭐였죠? 아무래도 뭐랄까, 가족 부양 능력, 책임감, 인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졌죠. 네, 맞아요. 주로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물론 그것도 부담이었지만요. 근데 지금 소년들한테 요구되는 건 칼럼에서 보듯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감정을 안 드러내는 냉철함,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 끊임없는 경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죠. 칼럼은 이런 새로운 압박이 소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고독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해요. 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압박이네요. 네, 다른 종류의 고통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성다움이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은 사실 젊은 세대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기성세대, 특히 남성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정체성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아, 맞네요. 그래 보니. 칼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더 이상 젊을 때의 육체적인 강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따뜻함, 나이가 들어서도 지키는 책임감, 삶에 대한 겸허함,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남성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성숙과 관계? 네, 그렇죠. 그런 가치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칼럼의 마지막 메시지가 좀 따끔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메시지였죠? 만약 젊은 세대가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삶의 본보기를 못 보여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책임일 수도 있다. 네. 진정한 강함이라는 게 남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역시 모범이군요. 네. 오늘 저희가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통해서 무엇이 남자를 만드는가? 이 질문이 더 이상 어떤 특정 세대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까지 상품화되는 이런 시대에 인간다움, 이걸 지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속 그 화려하지만 공허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와 기댈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우리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아, 돌아올 곳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존재. 네. 그게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인간다움,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진짜 남자다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공감, 지배가 아니라 존중,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거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소년들의 경험,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 이 압박감, 과연 이게 소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성별을 떠나서 우리 모두 온라인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 솔직한 감정의 교류는 없는지, 오늘 저희 대화가 여러분 자신의 디지털 생활과 또 현실 속 관계를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